우선은 비어있는 새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입력 노드에서 먼저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 입력 노드 탭을 선택하시고 이미지 입력 노드라는 걸 이제 화면으로 가져와서 이제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 속성 창에서 이미지 선택의 편집 요거 여기 지금 오른쪽이에요. 이미지 선택의 편집 이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 추가 해서 아까는 처음에 이제 보여줬던 요 맨 위에 경우 있잖아요. 샘플 1이라는 폴더가 있는 경우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줄 건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그냥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샘플 1 폴더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제 한번 뒤에다가 화면 표시 노드 한번 붙여가지고 그대로 올라와줬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표시까지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전체 실행 한번 하시면 이렇게 입력하고자 하는 이미지들의 경로랑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화면에 표시가 되시면 정상적으로 따라오고 계신 거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따라 하시면서 문제가 되시면 조용히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이게 저희 분들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다 따라오신 줄로 알고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는 화면 표시 노드는 지워줄게요. 이거는 확인 정도로 사용한 거니까요. 전처리 노드 탭에서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이미지 처리라는 노드가 있거든요. 이거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아까 사례 소개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미지 처리 노드는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속성 값이 변수 선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본 이미지 경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미지 처리 노드를 선택하시면 노드 속성 창에서 입력 이미지 경로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원본 이미지 경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저장 경로 지정이라는 옵션도 있는데요. 이걸 예로 바꾸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처리 노드에서 처리가 된 이미지들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은 저장은 안 할 거니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저장을 하셔야 된다면 아까 주의사항 말씀드렸다시피 원본 이미지랑 같은 이름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잃어버리고 싶으신 게 아니시라면 다른 경로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미지 처리 노드의 속성 창에서 이미지 처리 편집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미지 처리 노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프로세스 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랑 지금 같은 화면 보고 잠깐 봐주시죠. 자, 이렇게 화면이 실행되면 왼쪽 이미지 목록 창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8장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부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미지는 이제 블록들에 대한 이미지인데 저랑 같은 거 출력되고 있으신 게 아니라면 여기 이제 블록.jpg 선택하셔가지고 더블 클릭하셔서 같은 화면이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 이제 이미지에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자글자글하게 가로로 좀 노이즈들이 좀 생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저 노이즈를 제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필터 부분에서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필터 창입니다. 여기서 필터 보정 탭에 가우시안 스무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앙 상단에 가우시안 흐리게라고 필터가 추가되면서 이 위쪽에 가우시안 흐리게라고 필터가 추가가 되면서 이미지가 조금 흐릿해졌는데 대신에 이제 노이즈는 상당 부분 이제 좀 부드럽게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필터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려가지고 꼭지점 검출 여기에 영어로 써 있는 Good Features to Track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꼭지점 검출에 Good Features to Track
그럼 이제 중앙 상단에 GFDT라고 이제 필터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 중앙의 미리 보기 영역에 빨간색으로 이제 주로 이렇게 점들이 생겼죠. 보시면 이 빨간 점들이 도형의 꼭지점들에 주로 이제 많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영상에서 주로 특징점이라고 하면 인접한 픽셀과 색 변화가 큰 부분, 그러니까 경계선이나 꼭지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상에서 특징점으로 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GFTT 같은 이런 꼭지점 검출 알고리즘은 이렇게 특징점으로 활용하기 좋은 꼭지점 부분들을 찾아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특징점들은 아까 변화 검출 사례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미지 쌍을 이제 서로 정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준점들로 이제 활용을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미지 프로세스 툴의 기본적인 사용법인데요. 혹시 여기까지 하시면서 좀 어려우시거나 문제가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미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위에 필터들은 X 표시 눌러가지고 지워주시고요. 빌딩.jpg 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화면으로 가져볼게요. 이번에는 이미지에서 이제 직선이라는 성분들을 좀 찾아볼 건데 이 빌딩 구조를 보시면 이제 수평으로 쭉 뻗은 직선 형태들이 조금 보이죠? 완전 수평 아니긴 한데 이 빌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뻗은 그런 성분들이 보이죠? 그 이미지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직선 같은 기하학적인 특징도 찾아낼 수 있게 된 건데요. 오른쪽 필터 목록에서 이제 쭉 내려보시면 기타 목록 중에 허프 선검출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요거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선검출 알고리즘이라 선을 찾기는 했는데 굉장히 난잡하게 저희가 찾으려는 선을 포함해서 원하지 않은 직선들도 너무 많이 찾아버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선검출 알고리즘은 지우고요. 아까 추가했었던 가우시안 스무딩 요 필터 맨 위에서 다시 한번 추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맨 밑으로 내려오셔서 허프 선검출 다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얼추 저희가 찾으려던 직선 성분들만 잘 찾아낸 것 같네요. 이제 가우시안 스무딩을 추가하면 이제 사람 눈에는 이제 좀 흐릿하게 보이면서 이미지의 특징들이 퇴색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처리하기 좋은 정제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선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인 허프 선검출 그런 필터를 추가해서 직선 성분들을 찾아내 봤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워주시고 서플리스 가서 이번에는 선이 아니라 원을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동전들에서 원이라는 성분들을 찾아낼 건데 이제 가우시안 스무딩은 웬만하면 넣어주는 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분석하기 편하겠구나를 알았으니까 기본적으로 가우시안 스무딩 맨 위에 이제 한번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허프 선검출 추가하신 거 바로 밑에 이제 허프 원검출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원치 않는 원이 하나가 같이 추가가 돼서 추출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후처리를 통해서 최대 반지름 값을 이제 뭐 억제를 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허프 원검출은 속성 중에 이제 마스크 크기 그게 있는데 이제 허프 원검출 알고리즘 상에 지역적인 블러링 처리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 마스크 크기를 조금 키워주면 이제 그런 블러 처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먹으면서 노이즈들을 좀 더 제거를 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한번 해보셨나요? 영상에서 기본적인 특징들, 선이나 원 같은 특징들 추출하는 예제까지도 한번 따라해 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엣지.png라는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저희 고객사 데이터 몰래 보여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저희 고객사 데이터 절대 아니고요. 자, 여태까지 이제 꼭지점이나 선, 원 같은 그런 특징점들을 이제 그런 성분들을 찾는 예시들을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미지에서 제가 원하는 사물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이제 설비 장비를 담겨있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서 저 설비 장비만 이제 좀 영역만
뽑아내고 싶은 그런 건데요. 우선은 가우시안 스무딩 먼저 추가를 좀 해보죠. 동일하게 적용해서 컴퓨터한테 좀 기분 좋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네. 많이 안 내려가셔도 되고요. 조금만 내리면 이제 경계선 검출에 캐니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캐니 필터 한번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까만 배경에 흰색으로 설비 장치에 대한 경계선만 그려주는 건데요. 이 선을 기준으로 이제 영역을 나눈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설비 영역만 따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조금 처리들이 필요하니까 이 캐니는 살짝 지워보고 맨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너무 빠르면 좀 눈치를 주세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봐 주시면 제가 눈치껏 너무 빠르구나 이제 알고 좀 천천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윤곽 검출 컨투어 아무튼 윤곽 검출 이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추가를 해주시고요. 윤곽선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 하단이 이제 저희가 추가했던 필터들에 대한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영역인데 여기서 출력 방법을 맨 아래쪽에 있는 속성인 출력 방법 이걸 오리진에서 바이너리 이걸로 한번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좀 더 구분이 명확해졌죠. 요 흰색 영역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면 같은 경계선 색깔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라색 영역 제가 찾고 싶었던 설비 영역만 뽑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라색 영역만 따로 마스킹하는 이미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기존 이미지에다가 덮어서 씌운다던가 하면은 제가 원하던 설비 부분만 이렇게 가져오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미지가 몇 장이 더 남기는 했는데 시간이 더 많이 지연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필터는 다 지워주시고 맨 밑에 이제 솔트 앤드 페퍼라고 있는데 이 교회 이미지, 성당 이미지인가요? 교회 이미지. 이 이미지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흰색이랑 검은색으로 자글자글하게 이제 노이즈가 심하게 껴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좀 특별한 노이즈들은 필터를 적용해서 한 번에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 필터 고정, 필터 목록 중에 맨 이쪽으로 가시면 필터 고정에 중앙값 필터라고 있습니다. 이 중앙값 필터 더블 클릭해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러면 노이즈가 말끔하게 없어졌죠? 이미지 데이터에서 흰색이랑 검은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양극단의 값을 의미합니다. 검은색은 아무것도 없는 0이 될 거고요. 흰색은 이미지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여기서는 아마 255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최대값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미지 상에 작은 사이즈의 마스크들을 그러니까 창의 영역을 움직여가면서 그 안에서 중앙값을 취해서 저장하는 중앙값 필터를 적용해서 그 양극단의 노이즈를 없애는 예제였습니다. 위에 필터 목록은 그대로 두시고 왼쪽에서 이제 솔트앤 페퍼 2가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해보시면 기존의 중앙값 필터 그대로 적용돼서 노이즈가 제거가 된 상태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원본 눌러보시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되게 이미지가 자글자글하게 노이즈가 심하게 껴있는 그런 이미지였던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미지 직접 처리를 해보시면서 빅시마이너의 이미지 프로세스 툴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응용적인 알고리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보고요. 속성상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창에서 이미지 입력 모드 다시 누르셔가지고 편집 눌러서 모두 삭제 누르시면 여기 창에 깔끔하게 입력했었던 이미지 다 날아가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샘플 1이 아니라 샘플 2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거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샘플 2 폴더 선택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경로 제대로 불러와주셨으면 마찬가지로 확인 눌러서 써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 처리 노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미지 프로세스 툴을 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요. 제가 사례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변화 검출을 한번 예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아까는 좀 장황하게 저 혼자 이렇게 막 떠들면서 전처리가 복잡하다, 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C마이너 프로세스, 이미지 프로세스 툴에서는 그냥 알고리즘 목록 하나로 그냥 통합이 돼서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제일 아래로 내려보시면 변화 검출이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화면을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제대로 따라오셨으면 화면에 총 이미지가 3개가 출력이 돼야 정상이십니다. 이제 맨 왼쪽 이미지가 아까 처음에 보고 계셨던 이미지고요. 중앙의 이미지가 비교 대상 이미지가 됩니다. 기본 설정값이 파일 정렬 순서를 기준으로 이제 전후 이미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 1000.png라고 저장했었던 저 이미지 파일은 1001번 png 파일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오른쪽이 이제 원본 이미지에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표시한 결과물인데요.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왼쪽 두 가지 비교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 과일 라임인지 오렌지인지 이 과일 하나가 이제 살짝 없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를 특성 창에서 변화만 변화만 보기 이 옵션을 true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바이너리 이미지로 검은 색깔, 흰색의 바이너리 이미지로 표시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어느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다른 이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번.jpg 요거 위에서 세 번째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게 아까 PPT 장표에서 보셨던 그 이미지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건데요. 결과물만 보시면 이제 장표에서 보셨던 거랑 그 결과가 좀 다르죠. 많이 깔끔하지 않고 막 여기저기 다 찍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PPT로 보여드렸었던 그 결과물은 이제 CNN, 그러니까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조금 더 정확한 결과물을 뽑아낸 그런 이미지를 제가 갖다 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위에 변화 검출 필터를 잠깐 삭제해 보시고 PPT에 있었던 부터랑 동일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바로 밑에 이제 변화 검출 CNN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추론 중이라는 변화 상자가 나오고, 아무래도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연산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엄청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잠깐 기다려 보시면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까 장표로 봤던 거랑 좀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죠? 네. 요 빙하가 녹아서 없어진 요 좌상단의 요 영역만 특징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인 것을 잘 캐치를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스 툴에는 이외에도 기하 변환이나 슈퍼 레졸루션, 그러니까 초해상도라고 부르는 이제 해상도를 더 업스케일링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뤄보지 못한 알고리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발표자를 뒤쪽에 이제 도로그룹 알고리즘 목록과 간단한 설명을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꺼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실습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새 프로젝트로 진행은 안 할 거고요. 시간이 많이 소모된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만들어 온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 메뉴에는 열기 눌러가지고 아까 시연용 데이터 사용하시던, 예제용 데이터 사용하시던 그쪽 경우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그리고 열기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한번 프로젝트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사례 소개드리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던 이미지 분류 모델 만드는 실습인데요. 이미지 분류라는 과제가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된 주제입니다. 사람이 보통 이미지를 분류할 때 에러율, 그러니까 오분류율, 틀릴 확률이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 그 정도쯤에 레즈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오분류율이 5%보다 적게 나온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이후로는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는 인간이 AI한테 이제 진 거죠. 저는 이제 AI의 특이점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AI가 그 대신 출근해서 돈 벌어오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그 이미지 분류하는 글을도 C마이너 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직접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는데,
자, 이대로 그냥 실행하면 좋겠지만 경로는 맞춰줘야 되니까요. 이미지 입력 위에 거 왼쪽 위에 거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편집 누르셔서 모두 삭제하시고 요거는 계속 해본 걸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예제 폴더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의 트레인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예제 폴더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의 트레인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확인 누르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설명드릴 게 많긴 했는데 그냥 이미지 처리 노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자, 이 화면 다들 뜨신 거 맞으시죠? 요거는 이미지 분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마 벌써 그거구나 하고 이제 감이 오시는 분들이 되실 텐데 손글씨를 분류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0, 1, 2, 3, 4, 5, 6, 7, 8, 9까지 이제 사람이 손으로 쓴 것처럼 손글씨 모양으로 이제 숫자를 적은 이미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요. 이걸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거 이미 0이냐 1이냐를 분류를 하려면 저런 특징점들을 학습하고 그거를 가지고 등급을 분류하듯이 이제 나누는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아까 보셨던 CNN 노드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할 건데요. 요 위에 것만 위에서 노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고 이제 부분 실행하셔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제 오픈하고 버럭버럭 올라가면서 이제 프레임셋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뜨는데 이게 지금 학습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는 학습이 오래 걸릴 거라서 제가 데이터를 조금 축소를 해서 가져오고 학습 횟수도 많이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2, 3분 정도 지나면 지금 학습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트레인셋 어큐러시가 58%, 한 분류 정확도 60% 정도 된다고 나온 건데 이게 낮다고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미지 데이터 자체를 조금만 축소해가지고 가져오고 학습 횟수도 20번으로 되게 짧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분류 정도가 많이 높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선은 분류가 잘 되는지 한번 CNN 노드 모델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밑에 있는 CNN 노드는 제가 사전에 학습을 해서 가져온 거라 분류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앞에 하나표 지우셔가지고 잠깐 좀 치우셨다가 왼쪽에서 이제 요 CNN 모델 노드 요거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모델 노드 안 보이시는 분은 왼쪽에 리소스 창에서 이제 모델 제가 써 있는 거 클릭하시면 나오거든요. 클릭하셔서 다양한 모델 추가하시고 화면에다가 이렇게 화면 표시 노트를 수동적으로 연결해서 밑에 것만 한번 부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CNN 변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뜨는 거는 제가 변수명을 안 맞춰줘서 그러는데요. CNN 모델 노드, 지금 요 노드 있죠? 요 노드의 초청창에서 변수 매칭을 이름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부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데이터 경로를 안 맞춰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셋도 제가 예제용으로 드렸었던 클래시피케이션의 테스트로 지정을 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모델링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분석에 이건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정확도 측도의 분류 누르고 공적 변수의 R을 예측 변수의 CNN2 언더바 Y 햇 이렇게 누르면 이제 분류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됐는지 검증 데이터 셋 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은비 씨, 네. 저기 점심이 도시락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뭐 늦게 끝날 테니까 노멀 페이스로 그냥 가세요. 조금 늦게 끝나면 예. 예.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게 중요하시니까. 자, 그러면 요 이제 분류표는 한번 분류 모델링 학습하시면서 보신 적이 있으신 거일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게 정답지고 위에 있는 게 이제 분류 모델의 추론 결과로서 나온 결과값이 되겠죠. 보시면 이제 뭐 손글씨 2나 손글씨 3이나
4나 이번에도 좀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0이나 1 이런 데들은 많이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분율이 34%. 실제로 사용하기는 그렇게 좋은 확률, 그러니까 오분율은 아닌데 저희가 아무래도 조그만 데이터셋 가지고 학습을 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실제로는 더 많은 데이터셋 가지고 충분한 학습 횟수를 지정을 해주고 학습을 하시면 90% 이상의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그런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미지 분류 모델도 직접 만들어 봤는데 이미지 분석 실습은 여기까지만 하고요.